30년 경력의 베테랑 격리과장이었던 한 여성이 은퇴 후 가족들에게 구식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손자는 할머니의 계산기를 보며 웃고 딸은 엄마의 조언을 무시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의 사업체가 거액의 횡령 위기에 빠지고 세무조사까지 받게 됩니다. 모두가 포기할 때 그녀는 낡은 가방에서 30년 전 노트를 꺼내듭니다. 과연 무시당하던 그녀가 어떻게 가족을 구해낼까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이야기 길을 걸어주세요. 박명숙 여사는 올해 65입니다. 30년간 중견기업 격리과장으로 일했던 그녀는 2년 전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송별회를 열어줬고 동료들은 눈물을 흘리며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그 순간부터 명숙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딸 수진이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숙 씨가 장부 정리를 도와주겠다고 하자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지금은 다 컴퓨터로 하는 시대예요. 클라우드 회계 프로그램이 다 알아서 해줘요. 엄마가 하시던 그 수기 장부는 이제 박물관에나 있어야 할 거예요. 명숙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한순간에 구식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말에는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명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자 민준이는 고등학생입니다. 어느 날 명숙 씨가 계산기로 생활비를 계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민준이가 그 모습을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할머니 아직도 그런 거 쓰세요. 스마트폰 계산기가 훨씬 빠른데 요즘 누가 그런 투박한 계산기를 씁니까? 명숙 씨는 손에 들고 있던 계산기를 내려다봤습니다. 30년 동안 함께한 동료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버튼마다 그녀의 손때가 묻어 있었고 숫자 하나하나에 그녀의 인생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자에게 그것은 그저 구시대의 유물일 뿐이었습니다. 남편 상철 씨는 명숙 씨보다 먼저 은퇴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은퇴한 후 집안일을 나눠 하자고 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명숙 씨가 가계부를 정리하려 하면 그는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좀 쉬어. 우리 이제 돈 벌 나이도 아니고 그냥 쓰면서 살면 되지. 명숙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생 숫자와 씨름하며 살아온 자신에게 이제 그만 쉬라는 말은 존재의 의미를 부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인정받던 자신이 집에서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사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매출이 정말 좋아요. 새로 고용한 격리 직원이 있는데 젊고 능력도 좋아요. 최신 프로그램을 다 다룰 줄 알거든요. 명숙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부는 정기적으로 대조해 보니 세금 신고 준비는 잘 되고 있고 수진이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요즘은 다 자동이에요. 프로그램이 알아서 세금 계산해주고 신고서도 만들어줘요. 엄마 때처럼 일일이 손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명숙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30년 경험이 알려주는 직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뭔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딸은 자신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명숙 씨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이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내가 평생 해온 일이 이렇게 하찮은 것이었을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명숙 씨는 자신의 방 구석에 있는 오래된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30년간 정리해온 업무 노트와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퇴직할 때 가져온 것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과거의 기록들. 명숙 씨는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진이의 쇼핑몰은 겉보기에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은 화려했고 직원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명숙 씨는 딸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것을 읽어냈습니다. 수진이는 요즘 자주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화 통화할 때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여보세요, 김 회계사님. 네,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잠시만요, 서류를 찾아봐야 해서. 명숙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딸의 통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불안한 음색이었습니다. 명숙 씨의 경험이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수진이가 거실 테이블에 서류를 한가득 펼쳐놓고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명숙 씨가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니? 도와줄 일 있으면 말해봐.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정리할 게 좀 많아서요.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수진이의 눈빛은 괜찮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명숙 씨는 테이블 위의 서류를 슬쩍 봤습니다. 은행 잔고 증명서, 세금 고지서 거래 명세서. 명숙 씨의 눈이 한 숫자에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매출 대비 통장 잔고가 너무 적었습니다. 명숙 씨의 30년 경험이 즉시 이상 징후를 포착했습니다. 이 정도 매출이면 최소 이 정도는 통장에 남아 있어야 하는데 어디로 돈이 빠져나간 걸까? 수진아, 혹시 요즘 자금 흐름 확인하니? 명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다 관리하고 있어요. 명숙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딸이 뭔가 큰 문제를 혼자 감당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딸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 후 명숙 씨는 딸의 사무실에 점심을 가져다 주러 갔습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어두웠고 수진이는 전화기를 붙들고 누군가와 다투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분명히 지난달에 입금했다고 장부에 나와 있는데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숙 씨는 조용히 점심을 책상에 놓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귓가에 딸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입금했다고 장부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입금되지 않았다는 말인가? 명숙 씨의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크게 울렸습니다. 그날 밤 명숙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경력이 알려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장부와 실제 입금 내역이 다르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횡령. 그 단어가 명숙 씨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설마 수진이 회사에서. 명숙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숙 씨는 용기를 내서 딸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일 없을까? 회사 장부 한번 봐주면 안 될까? 엄마가 격리일 30년 했잖니. 수진이는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됐어요. 격리 직원한테 맡겨놨으니까요. 엄마는 신경 쓰지 마세요. 명숙 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눈 밑 다크서클과 야윈 얼굴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명숙 씨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구석에 있던 오래된 가방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30년간 정리한 노트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횡령 적발 사례 회계 감사 체크리스트 세무조사 대응 매뉴얼. 명숙 씨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손때 묻은 페이지마다 그녀의 경험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노트들은 구식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회계의 원칙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신이 나서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구식이라고 무시당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경험을 증명할 때입니다. 명숙 씨의 눈빛에 30년 베테랑의 날카로움이 돌아왔습니다. 2주 후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명숙 씨는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들리는 소리는 딸 수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명숙 씨는 황급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수진이가 소파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공문서 한 장이 들려 있었고 바닥에는 찢어진 봉투가 널려 있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니? 명숙 씨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퇴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엄마, 끝났어요. 회사 끝났어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명숙 씨는 딸의 손에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통지서. 명숙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통지서에는 수진이의 쇼핑몰이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조사 시작일은 일주일 후.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이 빼곡히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명숙 씨는 30년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정기 세무조사라는 말은 표면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뭔가 제보나 의심이 있을 때 들어온다는 것을, 그리고 일주일이라는 짧은 준비 기간은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수진아, 진짜 무슨 일인지 엄마한테 말해봐. 명숙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한참을 울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격리 직원이요. 제가 고용한 김 대리가. 그 사람이 회사 돈을 빼돌린 것 같아요. 명숙 씨의 예상이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되니? 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소 2억은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장부를 조작했어요. 허위 세금 계산서도 끊었고 가짜 거래처도 만들었어요. 명숙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억이라는 금액은 중소기업에게는 치명적인 금액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세무조사였습니다. 횡령도 문제지만 허위 세금 계산서와 가짜 거래처는 세금 포탈로 이어집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니? 명숙 씨가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갑자기 사표 내고 연락이 안 돼요. 전화도 꺼져 있고 집도 비워놨대요. 경찰에 신고했는데 아직 못 잡았어요. 명숙 씨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횡령범은 도주했고 증거는 조작되어 있고 세무조사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게다가 딸은 회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남편 상철 씨와 손자 민준이도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상황을 설명했고 모두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상철 씨가 말했습니다. 세무사한테 맡기면 안 되나? 돈을 좀 들여서라도 전문가한테.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세무사 두 곳에 상담했어요. 다들 어렵다고 해요. 장부가 너무 엉망이래요. 정리하는 데만 몇 달 걸린다고. 그리고 비용도 최소 3천만 원은 든대요. 3천만 원. 온 가족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 돈도 없을 뿐더러 시간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모, 만약에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진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추징금이 나와요. 탈세한 금액의 몇 배를 내야 해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저도 처벌받을 수 있고요. 거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명숙 씨는 가족들의 절망스러운 표정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무력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손자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고, 딸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명숙 씨의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끓어올랐습니다. 구식이라고 무시당했던 자신, 쓸모없다고 여겨졌던 자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30년 경험이었습니다. 명숙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명숙 씨는 딸을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해볼게. 세무조사 준비 엄마가 할게. 수진이는 놀란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하지만 요즘은 다 컴퓨터로 하는데. 명숙 씨는 딸의 말을 끊었습니다. 회계의 원칙은 변하지 않아. 컴퓨터든 종이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 엄마가 30년 동안 해온 게 바로 이런 일이야. 명숙 씨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는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격리과장 박명숙이 돌아온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명숙 씨는 평소보다 이 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간단히 세수를 하고 안경을 쓴 후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구석에 있던 오래된 가방을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방을 열자 30년의 세월이 담긴 노트들이 나타났습니다. 명숙 씨는 그 노트들을 하나하나 펼쳐 놓았습니다. 횡령 사건 처리 매뉴얼, 세무조사 대응 가이드, 장부 복구 체크리스트. 모든 것이 그녀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7시에 수진이가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온 수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노트와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명숙 씨는 안경을 쓰고 노트북 앞에 앉아 무언가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명숙 씨는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회사 컴퓨터 접속 방법 좀 알려줘. 그리고 지난 2년간 모든 거래 내역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줘. 수진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분 후 수진이는 엄마에게 회사 회계 프로그램 접속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명숙 씨는 화면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프로그램은 낯설었지만 구조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차변, 대변 그리고 계정 과목의 조합일 뿐이었습니다. 30년 경험이 있는 명숙 씨에게는 겉모습만 다를 뿐 본질은 똑같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너무 어렵지 않으세요?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숙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핸드폰 쓰는 것보다 쉬운 걸. 회계는 회계야 프로그램이 바뀌어도 원리는 같아. 명숙 씨는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지난 2년간의 모든 거래 내역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엑셀 파일로 변환하여 거래처별 금액별로 정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입금 내역과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명숙 씨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의심했던 것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했습니다. 허위 거래처가 7곳이나 있었고 실제로 입금되지 않은 금액이 장부에는 입금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명숙 씨는 자신의 노트를 펼쳤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정리해둔 횡령 적발 체크리스트였습니다. 하나씩 체크하며 확인해 나갔습니다. 거래처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 통장 입금 내역, 대조 세금 계산서, 교차 검증.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명숙 씨는 밥을 먹으면서도 노트를 놓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좀 쉬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명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일주일 안에 모든 걸 정리해야 해. 지금은 쉴 때가 아니야. 오후 3시 명숙 씨는 첫 번째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허위 거래처 중 한 곳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폐업 상태. 그 거래처는 이미 3년 전에 폐업한 회사였습니다. 명숙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김 대리는 폐업한 회사의 정보를 도용해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였고 동시에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수진아, 이리 와봐. 명숙 씨가 딸을 불렀습니다. 수진이가 다가오자 명숙 씨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거래처 여기 5천만 원이 지급된 걸로 되어 있지. 하지만 이 회사는 3년 전에 폐업했어. 김 대리가 이 회사 이름을 빌려서 가짜 세금 계산서를 만든 거야. 수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이 돈은? 명숙 씨가 끄덕였습니다. 김 대리 주머니로 들어간 거지. 나머지 거래처들도 하나씩 확인해 봐야겠어. 저녁 7시 남편 상철 씨가 퇴근했습니다. 명숙 씨는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철 씨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구부정하던 어깨가 펴져 있었고 자세가 당당했습니다. 마치 회사에서 일하던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저녁은 먹었소? 상철 씨가 물었습니다. 명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먹었어요. 당신은 수진이랑 먹어요. 나는 좀 더 해야 할 게 있어요. 상철 씨는 아내의 옆에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숫자들과 표가 가득했습니다. 상철 씨는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내가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보, 힘들지 않소? 상철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숙 씨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안 힘들어요. 오히려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쁜 줄 몰랐어요. 상철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하오. 당신을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나 자신이. 당신은 여전히 대단한 사람이요. 명숙 씨는 남편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화면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았습니다. 밤 11시 명숙 씨는 두 번째 허위 거래처를 찾아냈습니다. 이번에는 더 교묘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였지만 거래 내역이 없었습니다. 명숙 씨는 그 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답변이 왔습니다. 그 회사는 수진이의 쇼핑몰과 거래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세금 계산서도 발행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의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것입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명숙 씨는 거의 잠을 자지 않고 작업했습니다. 수진이가 걱정했지만 명숙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경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숙 씨는 7개의 허위 거래처를 모두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각 거래처별로 빠져나간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총 2억 3천만 원. 수진이가 예상했던 것보다 3천만 원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명숙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횡령된 금액을 찾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세무조사에 대비해서 정확한 장부를 다시 만들어야 했습니다. 명숙 씨는 오래된 노트를 펼쳤습니다. 장부 복구 체크리스트, 30년 전 비슷한 사건을 처리했을 때 만들었던 매뉴얼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따라가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허위 거래 삭제 실제 거래 확인 증빙 서류 대조 세금 계산 재조정. 명숙 씨의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고 계산기를 누르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손자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할머니가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민준이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아직도 하고 계세요. 명숙 씨는 고개를 들어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민준아, 할머니가 내 이모 도와주는 거야. 민준이는 화면을 보았습니다. 복잡한 수식과 표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이는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이런 걸 할 줄 아신다는 것이. 할머니, 이거 다 하실 줄 아세요? 민준이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명숙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30년 동안 한 일이야. 요즘 프로그램은 좀 낯설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 민준이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예전에 투박한 계산기를 쓰던 구식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전문가의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숙 씨는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뭐가? 제가 할머니 계산기 보고 웃었잖아요. 구식이라고 했잖아요.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몰랐어요. 명숙 씨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도구가 바뀌어도 실력은 변하지 않는단다. 할머니가 증명해 보일게. 5일째 되는 날, 명숙 씨는 마침내 새로운 장부를 완성했습니다. 허위 거래를 모두 제거하고 실제 거래만 남긴 깨끗한 장부였습니다. 그리고 횡령된 금액과 그 증거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수진이를 불렀습니다. 수진아, 이리 와봐, 설명해 줄게. 명숙 씨는 딸에게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어떤 거래가 허위였는지, 어떻게 확인했는지, 증거는 무엇인지. 수진이는 엄마의 설명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제가 엄마를 무시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명숙 씨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야. 그리고 엄마도 다시 살아난 것 같아.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행복해. 그날 밤 명숙 씨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구식이라고 무시당했던 자신이 이제는 가족의 구원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30년의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무조사 당일 아침, 명숙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옷장에서 오래전 정장을 꺼냈습니다. 은퇴할 때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다림질을 하고 단정하게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30년 경력의 격리과장 박명숙이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는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전문가의 모습이었습니다. 구시 정각. 국세청 조사관 2명이 수진이의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 조사관과 30대 초반의 여자 조사관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며 준비된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 김수진입니다. 남자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무조사 시작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서류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명숙 씨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안경을 쓴 모습, 손에는 두툼한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표의 어머니 박명숙입니다. 이번 세무조사 대응을 제가 맡았습니다. 두 조사관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대응하는데 대표의 어머니라니. 여자 조사관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세무대리인은 누구신가요? 명숙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따로 세무대리인은 없습니다. 제가 30년간 중견기업 격리과장으로 일했습니다. 세무조사도 여러 번 경험했고요. 남자 조사관의 눈빛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경력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준비하신 서류부터 보겠습니다. 명숙 씨는 파일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지난 2년간의 거래 내역이 월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거래마다 증빙 서류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통장 사본 세금 계산서 계약서 모든 것이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자 조사관이 서류를 넘기며 감탄했습니다. 정리가 정말 잘 되어 있네요. 명숙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기본입니다. 남자 조사관이 본격적으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작년 5월 거래처 어사에 지급한 3천만 원. 이 거래 내역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숙 씨는 즉시 해당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어사는 허위 거래처입니다. 실제로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고 전 격리 직원 김모 씨가 횡령 목적으로 조작한 내역입니다. 조사관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횡령이라는 단어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남자 조사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까? 명숙 씨는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첫째 어사는 3년 전 폐업한 회사입니다. 국세청 사업자 조회 결과입니다. 둘째 어사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행된 세금 계산서는 모두 위조입니다. 셋째 통장 입금 내역을 보시면 어사로부터 입금된 적이 없습니다. 명숙 씨는 증거 서류를 하나하나 제시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했고 논리적이었습니다. 두 조사관은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여자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허위 거래네요. 다른 거래처들은 어떻습니까? 명숙 씨는 준비된 파일을 넘겼습니다. 총 7개 거래처가 허위입니다. 각 거래처별로 증거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횡령된 총 금액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조사관들은 1시간 동안 모든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명숙 씨는 질문에 하나하나 명확하게 답변했습니다. 30년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자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횡령한 직원은 현재 어디 있습니까? 명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현재 도주 상태입니다. 경찰에 고소했고 수사 중입니다. 관련 서류도 준비했습니다. 명숙 씨는 고소장 사본과 경찰 접수증을 제출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조사관들은 잠시 휴식을 가졌습니다. 복도에서 두 조사관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어머니 정말 전문가시네요. 서류 정리 수준이 웬만한 세무사보다 낫던데요. 여자 조사관이 대답했습니다. 30년 경력이라고 하셨잖아요. 역시 경험은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명숙 씨는 복도에서 그 대화를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구식이라고 무시당했던 자신이 이제는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오후 조사가 재개되었습니다. 남자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횡령 사실은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의 관리 책임도 있습니다. 내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명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합니다. 대표가 회계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했고
격리 직원에 대한 감독이 소홀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고의적 탈세가 아닌 내부 통제 미흡입니다. 명숙 씨는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입니다. 앞으로는 제가 회계 고문으로 참여하여 월별 장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회계 감사도 분기별로 받을 예정입니다. 조사관들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명숙 씨의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대응 방안까지 미리 준비해 놓았던 것입니다. 오후 4시 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남자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 조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공문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명숙 씨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청 있으시면 언제든 준비하겠습니다. 조사관들이 나간 후 수진이는 엄마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조사관들도 인정하는 표정이었어요. 명숙 씨는 딸을 토닥였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막았어. 수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정말 감사해요. 명숙 씨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뿌듯함이 올라왔습니다. 구식이라고 무시당했지만 결국 자신의 경험이 가족을 구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2주 후 명숙 씨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후 3시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국세청에서 공문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숙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지금 갈게. 절대 혼자 열어보지 마. 30분 후 명숙 씨는 수진이의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국세청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그 봉투를 보며 떨고 있었습니다. 명숙 씨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표정은 침착했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고 공문을 꺼냈습니다. 눈으로 빠르게 내용을 훑어 내려갔습니다.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명숙 씨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이겼어. 수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된 거예요? 명숙 씨는 공문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횡령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어 회사의 고의적 탈세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내부 통제 미흡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 추가 세금 부과 없음. 수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요? 추가 세금이 없다고요? 회사를 계속할 수 있어요. 명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해냈어. 횡령 증거를 명확히 제시했고 재발 방지 대책도 인정받았어. 수진이는 일어나 엄마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전 다 잃을 뻔했어요. 회사도 돈도 모든 걸. 명숙 씨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뿌듯함과 자부심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명숙 씨는 국세청 공문을 식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모두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읽었습니다. 남편 상철 씨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정말 대단하오.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딸 큰일 날 뻔했소. 손자 민준이도 말했습니다. 할머니 진짜 멋있으세요. 제가 할머니를 무시했던 게 정말 부끄러워요. 명숙 씨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나이가 들었다고 쓸모없는 게 아니야. 경험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거란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결정했어요. 앞으로 회사 회계는 엄마한테 맡길게요. 엄마를 정식으로 회계 고문으로 모시고 싶어요. 명숙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아, 그건. 수진이가 엄마의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최신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험과 실력이 중요한 거였어요. 엄마 같은 분이 옆에 계시면 전 든든해요. 명숙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년 동안 구식이라고 무시당했던 자신이 이제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존재의 의미를 다시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명숙 씨는 수진이의 사무실에 작은 책상을 마련했습니다. 그곳에는 30년 동안 함께한 계산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투박하지만 믿음직한 그 계산기는 이제 더 이상 구식이 아니었습니다. 30년 경험의 상징이었습니다. 명숙 씨는 매주 2번 사무실에 나가 장부를 검토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곧 명숙 씨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숫자 하나만 봐도 문제를 찾아냈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어느 날 새로 들어온 격리 직원이 명숙 씨에게 물었습니다. 고문님, 이 거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명숙 씨는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세무조사 때 문제가 안 되려면 증빙을 이렇게 남겨야 해. 젊은 직원은 감탄했습니다. 역시 경험이 다르시네요.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노하우예요. 명숙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동안 부딪히면서 배운 거야. 실수도 많이 했고 어려움도 많았지. 하지만 그 모든 게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 어느 주말 명숙 씨는 예전 회사 동료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퇴직 후 처음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동료들은 명숙 씨에게 근황을 물었습니다. 명숙 씨는 최근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딸의 회사 횡령 사건 세무조사 대응, 그리고 회계 고문으로 일하게 된 이야기. 동료들은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역시 명숙이야. 우리 중에 제일 실력자였잖아. 명숙 씨는 동료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은퇴한다고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우리의 경험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동료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가 쌓은 30년이 어디 가겠어. 다들 너무 쉽게 포기하고 살았던 것 같아. 명숙 씨의 이야기는 동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은퇴 후 무기력하게 지냈는데 명숙 씨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자신들도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숙 씨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2년 전 은퇴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깨는 당당했고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구식이라는 낙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명숙 씨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30년간 정리한 업무 노트였습니다. 이제 이 노트에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할 시간이었습니다. 횡령 사건 해결 경험, 세무조사 대응 노하우.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소중한 기록들이었습니다. 명숙 씨는 펜을 들고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경험은 나이와 함께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가치 있어진다. 우리는 여전히 필요한 사람들이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명숙 씨는 이제 수진이 회사의 정식 회계 고문이 되었습니다. 주 3회 사무실에 출근하여 장부를 검토하고 직원들을 교육했습니다. 더 이상 집에서 쓸모없다고 느끼는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 직원들한테 회계 교육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엄마처럼 실무 경험이 풍부한 분한테 배우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명숙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가 강의를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젊은 직원들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용기가 났습니다. 좋아, 한번 해볼게. 다음 주 금요일 오후, 명숙 씨는 회의실에서 첫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5명의 젊은 직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명숙 씨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회계 오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겪었던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설명할게요. 명숙 씨는 자신의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사례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진지하게 듣고 메모했습니다.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생생한 경험담이었습니다. 한 직원이 질문했습니다. 고문님,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명숙 씨는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럴 때는 먼저 원본 증빙을 확인해야 해. 그리고 거래 상대방에게 교차 확인을 요청하는 거지. 절대 추측으로 처리하면 안 돼.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숙 씨의 설명은 명확했고 실용적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사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계의 원칙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시간에 교육이 끝나고 한 젊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고문님, 정말 유익했어요.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됐어요. 명숙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내가 아는 건 다 알려줄게. 그날 이후 명숙 씨의 교육은 정규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는 명숙 씨의 시간이었습니다. 직원들은 그 시간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른 회사에서도 교육 요청이 들어왔어요. 엄마의 소문을 듣고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명숙 씨는 놀랐습니다. 정말 나한테 배우고 싶어 한다고?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요즘 젊은 사람들도 진짜 실력자를 알아봐요. 엄마처럼 현장 경험이 풍부한 분은 드물거든요. 명숙 씨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구식이라고 무시당했던 자신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인정이 어디 있을까요? 한 달 후 명숙 씨는 소상공인협회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횡령 예방과 내부 통제라는 주제였습니다. 명숙 씨는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강연 당일 50여 명의 소상공인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명숙 씨와 비슷한 연령대였습니다. 명숙 씨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격리 일을 했고 2년 전 은퇴한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최근 제 경험이 가족을 구했고 이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명숙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은퇴 후 무시당했던 경험, 딸의 회사 위기, 세무조사 대응, 그리고 다시 찾은 자신의 가치. 청중들은 숨죽여 들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자신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은퇴 후에 무시당하며 살았어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가 났어요. 저도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숙 씨는 그 여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경험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명숙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게 이렇게 기쁜 줄 몰랐어요. 상철 씨는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요. 나도 당신한테 배워야겠소.
손자 민준이도 거실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저 친구들한테 할머니 이야기했어요. 다들 할머니가 멋있대요. 명숙 씨는 손자를 안아주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2년 전 무기력하게 집에만 있던 자신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명숙 씨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치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강연 내용, 사람들의 반응, 자신의 감정.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의 기록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습니다. 명숙 씨는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끝난 게 아니야.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몰라. 30년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야. 6개월 후, 명숙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 3회 수진이 회사에서 일하고 주 1회 소상공인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달력에는 강연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수진이가 특별한 소식이 있다며 모두를 초대했습니다. 거실에는 음식이 가득했고 벽면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박명숙 고문님 감사합니다. 명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수진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엄마가 우리 회사를 구해주신 지 6개월 되는 날이거든요. 수진이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건 지난 6개월간 회계 고문료예요. 엄마께서 받으셔야 할 정당한 대가예요. 명숙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가족끼리 무슨 돈을. 수진이가 엄마의 손에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엄마, 전문가의 일에는 정당한 대가가 따라야 해요. 엄마가 하신 일은 세무사 몇 명이 해도 못할 일이었어요. 제발 받아주세요. 봉투 안에는 6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명숙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돈의 액수보다 자신의 일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더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명숙 씨의 옛 직장 동료 5명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꽃다발과 선물을 들고 있었습니다. 명숙아, 축하해. 우리 중에 제일 멋지게 인생 2막을 열었어. 명숙 씨는 깜짝 놀라 동료들을 맞았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초대했어요. 엄마의 옛 동료분들께도 엄마 자랑 좀 하려고요. 동료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명숙이, 내 덕분에 우리도 용기를 얻었어. 나도 이제 작은 가게 회계 봐주는 일 시작했어. 은퇴했다고 끝난 게 아니더라고. 또 다른 동료가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30년 동안 쌓은 게 얼마나 귀한지 내가 보여줬어. 요즘 젊은 사람들도 우리 경험을 존중해 주더라고. 명숙 씨는 동료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함께 일했던 시절의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선 동료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남편 상철 씨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보, 나도 할 말이 있어. 상철 씨는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을 무시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오. 당신이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내가 부끄럽소. 당신은 우리 가족의 영웅이요. 명숙 씨는 남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아요. 당신도 몰랐던 거잖아요. 나도 내 가치를 몰랐으니까. 손자 민준이가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액자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액자 안에는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숙 씨가 세무조사 당일 조사관들에게 서류를 설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문가의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밑에는 민준이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슈퍼히어로입니다. 명숙 씨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샴페인을 들고 왔습니다. 모두 잔을 들어주세요. 엄마를 위해 건배. 온 가족과 동료들이 잔을 들었습니다. 박명숙 고모님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명숙 씨는 모두를 둘러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동료들, 그리고 자신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들. 명숙 씨는 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2년 전 은퇴했을 때 전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고 생각했죠. 명숙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감정이 북받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알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은퇴는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명숙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구식이라고 무시당했지만 결국 그 구식이 가족을 구했어요. 젊은 사람들도 우리의 경험을 원하더라고요. 최신 프로그램보다 중요한 건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통찰력이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명숙 씨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더 이상 움츠러든 은퇴자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전문가였습니다. 저처럼 은퇴 후 무기력하게 지내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줄 수 있는 게 많아요. 나이가 들었다고 가치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동료 한 명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명수가 내 말이 맞아.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날 저녁은 웃음과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명숙 씨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뿌듯함과 자부심이 샘솟았습니다. 밤이 깊어 손님들이 돌아간 후 명숙 씨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현수막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2년 전 은퇴 후 무시당했던 날들, 구식이라는 말에 상처받았던 순간들, 쓸모없다고 느꼈던 외로운 밤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회가 왔을 때 자신의 경험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명숙 씨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30년간 함께한 계산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그 계산기는 이제 명숙 씨의 트로피 같은 존재였습니다. 명숙 씨는 계산기를 손에 들고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잘 해냈어.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가자.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명숙 씨는 달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내일이. 명숙 씨는 노트를 펼치고 펜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경험은 시간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는다. 우리는 여전히 가치 있고 필요한 사람들이다. 절대 포기하지 말자.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명숙 씨는 노트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구식이라고 무시당했던 한 여성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30년 경험이 가족을 구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역전이자 통쾌한 인정이었습니다. 명숙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입니다. 더 많은 은퇴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세상에 경험의 가치를 알리는 새로운 여정이 펼쳐질 것입니다. 달빛 아래 명숙 씨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내일을 기대하는 사람의 미소였습니다.